안녕하세요. 현업 디자이너들의 색다른 크리에이티브와 남다른 어도비 활용법 웨비나 시리즈 진행을 맡은 어도비 솔루션 컨설턴트 최민희입니다. 어도비가 기업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네이버 디자이너의 모션 그래픽 크리에이티브를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으신 네이버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장준성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와 오늘 어떤 세션을 진행하여 주실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준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모션 그래픽 크리에이티브라는 주제로 어도비 웨비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에서 모션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보통 IT 기업에서 모션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속한 팀이나 직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모션 작업 말고도 인터랙션이나 방송 CG 작업, 그리고 종종 AR, VR과 같은 컨텐츠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전부 다 작업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그래픽이나 UI 같은 다른 파트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줄지 또 어떤 느낌을 의도할지 기획하고 모션을 잡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2D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을 어도비 툴로 작업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간 연계성이 좋고 편리한 플러그인들이 워낙 잘 나와 있어서 다른 툴로 대체하기 쉽지 않고 잘 사용하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애프터 이펙트 툴 튜토리얼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어도비 툴의 각종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실무 작업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1부에서는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트렌디한 모션 그래픽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작업할 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시작한 초안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떻게 모션을 주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간단한 워크 프로세스를 시연해 드리면서 중간중간 실무에 도움이 되실 만한 꿀팁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부에서는요, 실무에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할 때 작업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팁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협업하기 좋은 프로젝트 파일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작업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나만의 단축키 설정과 같은 팁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회사에서 각자 쓰고 계신 방법이 있을 테지만 혹시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혼자서 작업하던 분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분들이라면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확실히 여러 기업들에서도 그렇고 앱 컨텐츠 같은 곳에 모션 그래픽을 많이 활용하죠. 디자인 분야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모션 그래픽은 트렌드를 굉장히 많이 타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유행하는 스타일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 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NS를 작업물 보는 데에도 꽤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가장 실시간으로 트렌드가 올라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작업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보시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한 작업인데요. 최근에 디자인 트렌드가 막 사실적인 그런 작업보다는 미니멀하고 또 캐주얼한 무드가 많기 때문에 얼핏 보면 엄청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여서 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경험이 아마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의 트렌드가 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디테일을 살리지 못하면 뭔가 완성도가 나오지 않고 아쉬워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툴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이 반짝이는 보석을 애프터 이펙트로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런 작업은 페이크 3D라고 해서요. 플랫한 디자인으로 3D 같은 느낌을 내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3D 툴을 써서 사실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겠지만 또 이런 식으로 페이크 3D 작업을 하는 게 거기에서 오는 맛이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간단한 밑그림을 먼저 그린 뒤에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여러 기능들과 익스프레션 그리고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이 아무래도 기능을 설명하는 튜토리얼 강연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짚으면서 넘어가기보다는 빠르게 실무 작업하듯이 시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보는 도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부연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저희는 1024 사이즈의 정사각형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지가 만들어졌으면 오각형을 하나를 그려줄 거예요. 오각형은 일단 적당한 사이즈로 아무렇게나 그려주시고요. 밑에 그대로 복사해서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중앙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그룹해서 중앙 정렬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각형을 컨트롤 C, 컨트롤 F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 위쪽에 트랜스폼에서 높이만 나누기 2를 해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조금 더 높이가 낮은 오각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똑같이 하셔서 레이어 순서를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이 제가 처음에 만든 오각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가이드 레이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쓰기 위함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네모를 만들어서 앞면과 밑면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 부분은 펜툴로 따줄게요. 지금 흰색 선이 들어가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흰색 필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사다리꼴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사다리꼴을 그대로 복사해서 O 버튼, 리플렉트 키죠?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쪽에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개도 똑같이 복사해서 O 버튼으로 아래쪽에 붙여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석의 윗면,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거는 삼각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폴리곤 툴을 사용할 건데요. 아까는 이렇게 오각형이 나왔다면 그래서 키보드의 방향키 위아래를 입력하셔가지고요. 삼각형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이렇게 적당히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옆면들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꼭지점에 앵커를 두고 5키로 리플렉트 시켜주고요. 또 나머지 이쪽도 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똑같이 이쪽에 앵커를 두고 5키로 반사.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가이드 레이어를 잠깐만 빼볼게요. 이렇게 보석의 뾰족한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이 위쪽에 뾰족한 부분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또 똑같이 5키로 이렇게 반사를 시켜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아까 마찬가지로 가이드 레이어 잠깐 빼고 보여드릴게요. 보석이 일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애프터 이펙트로 가져가서 작업을 이제 모션을 잡아 볼 건데요. 에펙에 가시면 똑같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컴프가 있는데 컴프 사이즈는 1024 그러니까 일러에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컴프 사이즈로 제작을 해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뭐 취향이겠지만 30으로 저는 뒀고 듀레이션은 5초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옮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파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잼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그 잼을 이 컴포지션,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로 불러오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물론 지금 AI 파일이니까 이 상태로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이 벡터 레이어로 바꿔주는 이 옵션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벡터 레이어가 돼서 수정은 가능해지게 되었지만 이게 저희는 하나하나씩 이렇게 도형을 뜯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펜툴로 따준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도형 하나하나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레이어로 다 나눠서 하나하나씩 파일로 다 가져가서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이제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로 이루어진 작업은 이렇게 도형을 하나 선택한 뒤에 컨트롤 C 복사하셔서요. 이거는 지워 볼게요. 아까 제가 테스트로 만들었던 잼은
이쪽에 펜 툴로 그냥 아무 곳에나 클릭 한번 해주시면 쉐입 레이어가 생기는데요. U 두 번 누르셔서 패스가 보이게 되면은 패스 쪽에다가 컨트롤 V 해주시면 그대로 이렇게 쉐입이 들어가서 붙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오각형 두 개를 먼저 가져와 볼 거예요. 자, 오각형 먼저 하나, 컨트롤 C, UU 해서 패스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불러왔을 때 가끔 이렇게 마스크라는 요게 생겨날 때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마스크 요거는 지워주시고 이렇게 패스만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아까 이 오각형 두 개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요 지금 대지, 아트보드의 정중앙에 맞춰놨었는데요. 그 방법을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여기 있는 앵커 포인트를 이쪽 아래에 올려주신 다음에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컴프의 중앙에 가서 딱 붙게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앵커를 이번 위에 올린 다음에 컨트롤 홈 키를 눌러주시면 지금 좀 안 보이죠? 이렇게 정중앙에 오각형 두 개가 붙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오각형 가져온 거 두 개를 제가 가이드 레이어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 가이드 레이어라는 건 요 이제 저희 가장 메인이 될 잼스톤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한 모션을 잡는 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이드 레이어를 토대로 한번 작업을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일단 이쪽에 네이밍을 좀 바꿔줄게요. 탑, 바텀 해주시고 탑 쪽에 패스를 클릭하시고요. 널 팔로우 포인트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지금 널들이 다 이 각 포인트에 가서 붙었는데요. 사실 이 기능이 애프터 이펙트 CC 2018부터 들어온 이제 기능인데요. 이전까지는 널로서 이렇게 포인트에 가서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널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트랜스폼 파라미터 안에 가서 그 앵커 포인트에 가서 붙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정중앙에 있는 앵커 포인트만 널이 따라가게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선을 수정을 한다고 하면 이 선이 수정된 거는 널이 전혀 반영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제 CC 2018 버전 이후부터는 요 create null from pass라는 기능이 도입이 되면서 여기 이제 널들이 각 포인트를 따라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create null from pass라는 이 기능은요. 만약에 저처럼 여기에 끼워져 있지 않으신 분들은 윈도우에서 아래쪽에 쭉 내려가 보시면 create null from pass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걸 켜주시고 적당한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위쪽에 널을 다 붙였고 아래쪽 널도 한번 빠르게 붙여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컨트롤러를 달아줄 건데요. 이 널들을 움직이게 해줄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 Alt Shift Y를 두 번 누르셔가지고요. 널 두 개를 그냥 이렇게 빈 널을 생성을 해줄게요. 이건 그리고 위쪽에다가 붙여주고요. 또 똑같이 널을 두 개를 생성을 하셔가지고요. 아래쪽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위쪽 거는 탑 컨트롤이라고 해주시고요. 아래쪽 거는 바텀 컨트롤이라고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리셋을 하기 위해서 만든 럴인데요. 이 개념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레이어 정리를 해서 좀 보기 쉽게 이만큼은 바텀 그리고 그 위는 탑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널들을 리셋 널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를 걸어줄 건데요. 이게 왜 바로 여기다가 걸지 않고 리셋 널을 굳이 하나를 만들어서 걸었냐면요. 저희가 얘를 이제 오각형은 말씀드렸듯이 가이드 레이어지 진짜 이 잼스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의 이 진짜 잼스톤은 여기 보이시는 이 2분의 1 크기로 줄어든 작은 이제 오각형이 진짜 잼스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리 모션을 잡아봤자 진짜 잼스톤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거의 크기를, 그러니까 널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제 거기를 붙여서 진짜 잼스톤에 따라가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건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냥 이렇게 바로 붙여서 이렇게 스케일 50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상한 곳에 가서 붙는 에러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얘를 이쪽에다가 붙여주시고요. 이 리셋 널의 포지션을 리셋 말 그대로 0,0에다가 갖다가 해주신 다음에 리셋 널을 바로 위에 바텀 컨트롤에 해주시고 Y 스케일만 50으로
이렇게 줄여주시면요. Y 스케일만 50을 했다는 뜻은 말 그대로 아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했던 개념과 똑같이 이렇게 오각형보다 좀 이제 절반 크기로 작은 오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고 포지션 0,0 해서 리셋을 해주시고 이제 이 리셋 널을 또 탑 컨트롤에 붙여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똑같이 50만큼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탑과 바텀을 모두 선택한 뒤에 로테이션을 R을 눌러서 열어주신 다음에 로테이션의 키를 찍어 볼게요. 5초 동안 한 바퀴가 돌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하면요. 이게 제가 지금 앵커 포인트를 아까 바꿔놓고 수정을 안 했네요. 이렇게 각각 도형은 꼭 본인의 중심에 앵커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이 육각형이 도는 동안 이 널도 따라서 같이 돌게 되죠. 자, 이걸 토대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응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가이드 제외하고요. 나머지도 모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를 칠해서 가져올 거예요. 근데 가져올 때 아까 제가 좀 더 쉬운 방법이라고 그 패스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유료 플러그인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가져왔을 때는 막 이게 딱 이 정확한 위치에 와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컴프 정중앙에 와서 붙여서 저희가 이 위치를 다시 찾아가야 하는 수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 위치도 여기 보이신 트랜스폼의 좌표값 있죠. 이 XY 좌표값을 그대로 애프터 이펙트 XY 포지션에 넣어주면 딱 달라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줘야 되다 보니까 좀 더 불편한 부분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유료 스크립트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든 이 쉐입을 전부 다 잡은 뒤에 이 오버로드라는 유료 스크립트로 이 push to A라는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아까 만든 위치 그대로 모두 도형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러스트레이터랑 애프터 이펙트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그래픽 작업도 하고 모션 작업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유료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형들을 불러왔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만들어둔 이 보라색 레이어들은 전부 숨겨놓도록 할게요. 눈을 끄고 마찬가지로 여기 샤이 키를 눌러서 이 레이어 창에서도 안 보이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에다가는 이번에는 포인트 팔로우 널이라는 아까는 널 팔로우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따라가는 널이었는데 이번엔 널을 따라가는 포인트라는 이 포인트 팔로우 널을 걸어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걸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UU 눌러서 패스에다가 걸어줘야 되는데요. 이걸 하나씩 UU, 패스 하나씩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쉐이프 레이어를 모두 잡으시고 위에 검색창 있죠. 여기에다가 패스를 검색해서 넣으시면 이렇게 모든 제가 선택한 레이어들의 패스가 전부 보이게 되니까요. 훨씬 한 번에 작업하기가 쉽겠죠. 그다음에 포인트 팔로우 덜. 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 각각 도형들의 꼭지점마다 이 널이 다 가서 붙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아까 이 보라색 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이드가 되는 육각형 레이어를 따라서 돌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주황색 널에는 아무런 애니메이션도 잡지 않아서 이렇게 가이드만 돌아가고 이 친구는 노란색 널은 돌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널들도 아까 저희가 잡았던 보라색 널에다가 연결을 해줘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라색 널을 좀 켜줄게요. 이렇게 전부 눈을 켜주시고 이번에는 오히려 요 파란색 셀렉트 라벨 그룹을 하셔가지고 파란색이 지금 모든 쉐이프 레이어잖아요. 이 쉐이프 레이어를 한 번에 다 선택을 하시고 하이드를 해주시면 쉐입 레이어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널들을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주황색 널과 보라색 널을 동시에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선택된 보라색 널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를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수동으로 하나씩 해주셔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 좀 빨리 제가 수동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도 보라색 선택된 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나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저희가 보라색 컨트롤러가 없죠. 그러니까 연결 안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6가지 보라색 컨트롤러가 있는 널들만 다 연결해 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잠깐 눈을 켜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걸 끄고 보여드릴게요. 윗부분만 지금 일단 애니메이션을 잡힌 건데요. 이렇게 돌아가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개념을 똑같이 아래쪽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이 부분도 수작업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 건 것 같네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 탑과 바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니까 눈을 꺼주고 나머지 레이어들을 다 선택한 다음에 필이 조금 거슬리니까 필은 없애고 스트로크를 흰색으로 바꿔서 이렇게 봐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3D로 된 육각형이 도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만들어뒀던 이 작은 육각형 있죠? 그게 널로서 돌게 한 다음에 제가 이 일러에서 가져온 각 모서리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널로 치환돼서 보라색 널 컨트롤러에 가서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이게 2D상으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눈의 착시 효과를 이용해서 페이크 3D처럼 보이게끔 이런 이제 기능을 한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사실상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이 다음부터는 스타일라이즈에 관한 작업인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노란색 널은 애니메이션을 잡기 위한 거니까 전부 눈을 끄고 샤이키로 숨겨줄게요. 자, 그리고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 없고 보라색이 눈이 켜져 있으니까 보라색도 눈을 꺼주고 다시 이렇게 숨겨주면 지금 저희 이 레이어 창 안에는 처음에 잡았던 가이드 레이어와 이렇게 지금 잼스톤의 토대가 되는 요 이제 육각형들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의 스타일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약간 빛나 보이는 효과를 줄 건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에 눌러보시면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거든요. 리니어 그라디언트를 눌러서 해주실 거예요. 일단은 저처럼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게 서로 보색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잡은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스타일라이즈를 할 때 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잡았으니까 전부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다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스트로크는 이번엔 없애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면이 돌아가는 도형이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블렌드 모드를 가질 수 있도록 add를 해주시고요. 자, add를 해도 여전히 크게 나아진 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또 수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형 안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바가 나와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바들을 하나씩 조절을 좀 해주시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게 이 조절을 해주시는 거에 딱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법 같은 건 없고요. 본인이 이제 보시기에 그냥 더 예뻐 보일 수 있겠다 하는 방법으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컨트롤 L을 눌러서 락을 잠깐 걸어주시면 또 다른 이런 오브젝트들이 선택이 되니까 락 키를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도 선택이 안 되니까 락을 걸어놓고 자, 이렇게 일단 이렇게만 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조금 더 각 면이 살아나서 그런지 뭔가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 보이는 느낌은 좀 적죠? 자, 그래도 여전히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나씩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럼 얼추 이런 식으로 빛나 보이는 듯한 느낌이 나왔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로 지금 쓰기 위함은 아니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스타일라이즈를 시킬 거예요. 자, 컨트롤 알트 Y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 하나 꺼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펙트를 틴트를 검색을 해줄 건데요. 이펙트는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이 창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지금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틴트라는 이펙트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꿨죠. 그리고 똑같이 레벨이라는 이펙트를 검색해서요. 블랙은 조금 더 진해지고 화이트는 조금 더 밝아지게 이렇게 조절을 해봤습니다. 적당히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명암이 좀 더 살아날 수 있을지 보시고 일단 저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얘는 이름은 틴트 레벨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제 여기서 끝내셔도 사실 문제는 없지만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완성도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그라디언트의 지금 그라디언트 P를 열어보면은 이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 아까 조절했던 이 막대기 있죠. 이거에다가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스타트 포인트에 이렇게 Alt 클릭을 하셔가지고 익스프레션 창을 열어줄 건데요. 여기에 포스터라이즈 타임을 적어주시고 3을 적어주실 건데요. 이게 저희의 컴프의 프레임 레이트는 30이지만 이 스타트 포인트의 프레임 레이트는 3으로 내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밑에는 위글. 자, 위글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막 흔들어대는 그런 이제 익스프레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빈도수, 범위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빈도수, 3이라는 빈도수를 가지고 100이라는 범위로 움직이게끔 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이 카피 익스프레션 올리 보이시죠? 얘를 해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스타트 엔드 포인트에 공통으로 들어간 글자인 포인트를 검색을 해주신 뒤에 이 포인트들이 다 나왔으면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모든 그 그라디언트의 스타트와 엔드 포인트에 각각 다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서 위글로 흔들리게 된 것인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도형이 돌면서 아무래도 잼스톤이다 보니까 좀 빛나는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 느낌을 이렇게 익스프레션의 위글이라는 장치로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글을 해줬으면은 뭐 이게 도형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좀 반짝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짝이는 것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스타툴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지금 스타툴의 폴리스타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이 안에 이너 라디우스, 아우터 라디우스 이 값을 각각 조절하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원하시는 반짝이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반짝이의 간단한 애니메이션도 잡아볼 거고요. 자, 제가 지금 이 플러그인을 썼는데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애니메이션을 좀 쉽게끔 해주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이 곳곳에서 거리는데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반짝거리면 안 되니까 이 포인트 부분에다가 좀 페어런트를 걸어주면 좋겠죠. 아까 저희가 숨겨놨던 이 널들을 다 이제 잠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반짝이게 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널이 몇 번 널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37번 널에다가 이 페어런트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렇게 돼지꼬리를 잡고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이제 숫자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잡아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 때 지금 이 널에 따라가면서 반짝거리게 되겠죠?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하나하나 막 다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에다 반짝이를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 반짝이를 곳곳에다가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보시면서 한번 자연스러운 환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사실 블러나 뭐 좀 글로우 이런 이펙트들을 넣으면 조금 더 다채롭게 보이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취향에 맞게 한번 넣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색수차 이펙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똑같이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VR 크로마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게 VR 크로마틱이라고 나오거든요. 색수차를 주는 이펙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살짝 이런 느낌의 색수차가 들어가 있어야 조금 더
뭔가 보석 같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가 움직일 때마다 반짝반짝 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색수차도 살짝 더 들어가 있다면 더 자연스러운 이렇게 잼스톤 모션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툴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연 정말 잘 봤습니다. 실제 작업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보여드리고 완성도 높이는 방법까지 소개해 주셔서 정말 유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애프터 이펙트의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오늘 보여준 플러그인 외에 모션 그래픽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플러그인이 몇 개 더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유료 플러그인과 무료 플러그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유료 플러그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애프터 이펙트로 넘기는 오버로드라는 것 첫 번째와 제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이 모션이라는 요 플러그인인데요. 이제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잡기 조금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임의로 컴프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원이 0에서부터 100까지 커졌다가 다시 0으로 줄어드는 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모션은 리니어한 모션이기 때문에 좀 텐션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여기에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F9, 이지이지를 해준 뒤에 그래서 뭐 스피드 그래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곤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면 아까보다는 이렇게 텐션감이 살아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아무래도 번거롭다 보니까 이런 이제 플러그인을 사용하셔서 이게 제가 사전에 지정해 놓은 이제 좀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센 85%만큼의 속도감을 주고 싶다 하면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바로 되게 자연스럽게 모션이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프리셋 말고도 이렇게 컬러 프리셋도 존재해서요. 만약에 이 도형의 컬러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여기에 스와치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쉽게 변경이 가능한 이런 기능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유료 플러그인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료 플러그인 중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벗캐퍼라는 이 플러그인인데요. 요건 이제 다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플러그인인데요. 이제 되게 감사하게도 전 개발자가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해주는 거고, 근데 무료인 것 치고 너무 성능도 좋고, 저는 거의 필수로 애프터 이펙트를 새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은 꼭 저 플러그인을 먼저 깔 정도로 유용한 플러그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를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스트로크가 있다고 할 때 보통 저희가 이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만들어 줄 때는요, 스트로크에 막 옵션을 펼쳐가지고 여기를 라운드 캡으로 바꿔주고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바꿔줘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하나의 패스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번거로운데 만약에 아까 저희가 작업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패스가 있다면 그건 작업량이 너무 늘어나겠죠. 자, 이럴 때 여기는 벗캐퍼의 동그란 부분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이렇게 뿅 생성이 되고 Alt를 누른 채로 이 동그란 부분을 눌러주시면은 또 여기 각 부분도 동그랗게 표현이 되고요. 뭐 당연히 이렇게 네모로 바꾸는 것도 쉽고 하기 때문에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플러그인, 유용한 플러그인 소개 감사합니다. 요즘 어디서나 협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모션 그래픽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협업은 보통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다음으로는 회사나 동료들과 한 프로젝트를 협업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협업하기 용이한 구조를 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상이라는 분야가 필연적으로 좀 혼자보단 여럿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내가 만든 파일을 그 누가 열어보더라도 즉시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겠죠. 회사에서 좀 이미 쓰고 계신 워크플로우가 있으신 분들은 저와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연을 들어갈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폴더 정리부터입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폴더가 좀 마구잡이로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컴프가 있는데 마구잡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폴더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영상에 이미지까지 제가 불러와가지고 지저분하게 있다면은 이게 수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쓴 세팅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앞에 넘버링을 붙여가지고 좀 이렇게 자동으로 이름 순서대로 정렬이 되게끔 해주는 편이고요. 1번은 컴프, 2번은 소스라고 해줄게요. 컴프는 일단 컴프 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컴프 안에서는 메인 컴프와 프리 컴프들, 그러니까 소스가 되는 컴프들이 있고 작업의 마스터가 되는 메인 컴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더 폴더를 생성해 주시고 프리 컴프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리 컴프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다 안으로 넣어주시고 이 지금 제일 최상단에는 작업의 메인이 되는 컴프만 놔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스 아래에도 이런 식으로 저는 AI PSD 혹은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사운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는 편인데요. 이건 각자의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맞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나면요. 아까보다 훨씬 찾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팀원들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서 수정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것도 그냥 기본적인 네이밍만 되어 있는 상태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컴프를 미리 세팅을 해왔는데요. 이런 간단한 모션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모션이 지금 트랜지션도 있고 뭣도 있고 해서 작업한 사람이야 사실 여기부터가 트랜지션이구나, 여기서까지는 글자가 깜빡거리면서 나오는 부분이구나 하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처음 뜯어보는 우리 팀원이라면 그 부분을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트랜지션이라고 잡은 이 부분, 여기다가 마커를 찍어줄 건데요. 마커를 그냥 이렇게만 찍어주고 트랜지션 써주셔도 좋지만 마커를 이렇게 Alt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보시면 마커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트랜지션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트로다 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란색, 트랜지션 같은 거는 핑크색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면은 우리 모르는 팀원이 봐도 훨씬 더 어디까지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 트랜지션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트랜지션을 저희가 피치 컬러로 해놨으니까 마찬가지로 피치 컬러를 해둬가지고 이런 위계를 좀 동일하게 맞춰 놓는 겁니다. 인트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메인 쉐이프가 인트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메인 쉐이프를 옐로우로 바꿔준다든지요. 자, 그러면은 이게 프로젝트 파일을 접해보지 못해도 그냥 이렇게 딱 비주얼적으로만 봐도 연관성이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이제 여기 서브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각자 좋아하는 사이안 이런 컬러들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보기 편하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지금 간단한 구조를 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 수정하기 용이한 구조를, 그러니까 방금까지는 협업이 용이한 구조, 지금은 수정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게 통자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또 크리에이티브와 클라우드라 제가 이렇게 따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일부러 좀 복잡한 컴프 상황을 상정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리에이티브의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 이 안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서 지금 메인 컴프 안에, 플리커 안에, 크리에이티브 안에 글자의 색깔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또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최상단에 메인 컴프에다가 널을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이름을 컬러 컨트롤이라고 지정을 해둘게요. 자, 그리고 똑같이 이펙트 검색을 해주시는데요. 컬러 컨트롤을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 컬러 컨트롤 이렇게 나온 상황이 되었다면요. 얘를 일단 잠궈줍니다. 여기 이 잠금 버튼을 해주시면요. 원래 같으면은 지금 제가 선택하는 레이어에 따라서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이 이제 연동이 되는데 잠궈주시면은 다른 레이어를 선택을 해도 연동이 안 돼요. 자, 그 상태에서 크리에이티브를 들어가셔가지고요. 이제 fill이라는 이펙트를 넣어 주실 건데요. 이 fill이라는 이펙트를 지금 이 처음에 있는 이펙트 제가 묶어 놓은 여기에다가 연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컬러 부분을 Alt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익스프레션 창을 열어주시면은 이 저희 페어런트 앤 링크라는 이 페어런트 돼지꼬리 말고 익스프레션에 관련된 링크 가장 이제 하위 항목이에요. 이 익스프레션 링크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 얘를 가장 최상단의 메인 컴프인
컬러 컨트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알아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게 되고요. 제가 이제 최상단에 있는 컬러 컨트롤 하나만 바꿔주게 되면은 저 안에 이제 서브 컴프들에 있는 컬러들을 다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컬러를 카피 익스프레션 올리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똑같은 익스프레션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최상단 컴프의 이 컬러 컨트롤이라는 패널에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러로 쉽게 조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 컬러 컨트롤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 안에 여러 개 이렇게 컬러 컨트롤들을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요. 단순히 크리에이티브 글자 말고도 클라우드, 혹은 이 메인 쉐이프, 혹은 이 서브 쉐이프 모두 다 색깔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컬러 컨트롤이라는 널 하나만을 조절해서도 색깔을 쉽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방법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과 협업이 용이한 구조를 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공유해서 사용하는군요. 현장에서 쓰는 협업 방법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완성된 디자인 공유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디자인 리뷰나 의견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디자인을 리뷰하는 방법은 사실 회사 안에서도 조직별로 워낙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메신저나 게시판 같은 공개적인 채널로 최대한 전체 공유를 하고 회의 때 모두가 피드백을 한두 마디씩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가장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유가 조금 더 폐쇄적일수록 소수의 시각에 치우친 작업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설령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오더라도 수정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개인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 단축키 설정 팁인데요. 사실 단축키 커스텀 같은 건 제가 주변 디자이너 분들을 되게 오래 봐보니까 성격과도 조금 더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일을 오래 하셨어도 또 10년 넘게 애프터 이펙트를 써오셨어도 굳이 커스텀 해서 쓰시지 않고 처음 세팅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중에 손의 동선이 좀 비효율적이거나 막 이제 키보드에 따라서 이게 막 달라지는 게 싫어서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집에서 사용하는 키보드가 텐키리스라는 이제 오른쪽에 넘버 패드가 없는 키보드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측에 있는 넘버 패드를 써야 하는 단축키에 이제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게 싫어서 이제 그런 누르기 힘든 단축키 같은 것들을 조금 손봐줬더니 작업 속도가 실제로 되게 많이 오르는 걸 경험해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해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취향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 세팅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컴퓨터 환경이나 키보드 환경, 여러분들의 손에 맞게 각자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먼저 키보드 단축키를 바꾸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그리고 다운표 키, 엔터 바로 왼쪽에 있는 키 있잖아요. 그 다운표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보드 쇼컷이라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 제 이름으로 준석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커스텀을 해두었고 여러분들은 설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같이 디폴트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전 가장 먼저 이 헬프를 누르는데요. 이 헬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도비 이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다가 잘 모르는 게 있을 때 헬프 키를 눌러서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그런 키인데요. 이게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막 제가 검색 구글링을 해서 찾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서인지 이 헬프 키는 저는 프리뷰 키로 바꿔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F1 키를 프리뷰로 바꿔주겠습니다. 다만 이 프리뷰는 여기 보이시는 프리뷰 괄호치고 넘패드라는 이걸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빈 공간에 클릭을 하고 F1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F1 자리에 넘패드 프리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F2도 원래 마커를 찍으려면 그 이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 키패드에
곱셈 버튼, 그러니까 멀티플라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커를 찍으시거나 맥 같은 텐키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컨트롤 숫자 8 버튼을 눌러가지고 마커를 찍으셔야 되는데요. 컨트롤 숫자 8은 이제 마커를 굉장히 많이 찍는 거에 비해서 되게 손이 많이 가는 단축키잖아요. 그래서 이 Deselect All Layer라는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걸 그냥 해제하겠다라는 기능인데요. 전 이건 그냥 다른 곳을 한번 드래그 해주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굳이 이건 사용하지 않고 여기 논을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마커를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Add Layer Marker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F2를 눌러서 이렇게 마커를 지정해 줍니다. F5, F6은 스냅샷을 찍는 버튼인데요. 뭐 내가 했던 이전 작업과 지금 작업을 비교해서 보기 위한 스냅샷이 F5, 6, 7, 8에 각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냅샷을 총 4장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위치가 손이 되게 잘 닿는 위치라서 제가 자주 쓰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스냅샷은 F7, 8만 사용하고 있고요. F5, 6 같은 경우에는 저는 키프레임 벨로시티라고 검색하시면은 이게 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 잠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잡는다고 할 때 이지이지를 잡으면 여기가 지금 33%라는 애프터 이펙트 기본 값,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속도의 뭐 얼만큼 빠른 급격한 속도 변화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3%밖에 안 되면은 이게 요전 정도밖에 안 느껴지니까 저는 컨트롤 시프트 K를 눌러서 이 키프레임 벨로시티 창에서 75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곤 했었는데요. 물론 이 모션4라는 플러그인을 쓰면서 잘 안 쓰는 기능이 되긴 했지만 이 플러그인을 이제 구매하기 전에 분들이라면 여기를 이제 이 단축키를 키프레임 벨로시티 아까 검색했던 이 창에다가 F5를 눌러주셔서 좀 더 손이 빠르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 스크립트가 없더라도 이렇게 쉽게 속도감을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6번에는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이 원래 컨트롤 알트 K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F6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키프레임의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보관이 베지어 곡선으로 보관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리니어 직선으로 되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인데, 이제 모션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아실 얘기라서 이거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요, 이제 이 기능도 굉장히 자주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바꿔보면 좋을 단축키는 Z와 X인데요. 저 같은 경우엔 작업을 할 때 늘 왼손이 Z와 X 쪽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이 단축키를 좀 자주 쓰는 단축키로 바꿔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Z에 원래 할당이 되어 있는 줌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휠로도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X에 이제 할당되어 있는 이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단축키는 아니지만 다른 빈 곳에 넣을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축키를 지우고 Z에 있는 줌도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Z에다가 트림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제 레이어를 앞뒤로 자르는 기능을, 앞을 자르는 건 Z, 뒤를 자르는 건 X로 놔줄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래 X에 있었던 이제 단축키가 선택된 레이어를 우리 레이어 창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위로 보여주겠다는 단축키인데요. 그걸 D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스크롤 Selected Layer to Top, 여기를 D로 바꿔주면요, 원래 이 Scroll to Current Time이라는 D가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이제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인디케이터 바로 이 시점을 이렇게 옮겨주겠다라는 건데요. 저는 인디케이터 바를 늘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는 기능이어가지고요. 다만 그 스크롤 레이어 투 탑이라는 기능은 만약에 제가 이 레이어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선택한 레이어를 가장 레이어 창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좀 자주 쓰는 기능이어서 요거는 이렇게 D로 할당을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Z와 X에 트림 키를 두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저희가 뭔가 가편집을 하거나 이제 모션을 빠르게 잡을 일이 있을 때 원래 같으면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던 걸 떼고 Alt 대괄호, 다시 마우스를 잡고 Alt 대괄호,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서요. Z와 X로 이제 바꿔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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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훨씬 트리밍이 빨라져서 뭔가 편집을 하시거나 하실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눈을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인데요. 지금 이게 아무런 색상이 없어서 보이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좀 마구잡이로 한번 자, 배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레이어를 잡고 여기 있는 눈을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불편해서 단축키로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 기본 단축키가 Ctrl Alt Shift V라는 좀 이게 많은 손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단축키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눈을 껐다 켰다 할 일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를 좀 더 쉽게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기 있는 H, 마침 하이드랑도 조금 더 이게 연관이 되는 알파벳이니까 저는 H 있는 핸드를 없애고 여기에 토글 이라고 하면 토글 비디오 스위치 폴 셀렉티드 레이어라는 요 이제 단축키가 나올 텐데 원래 여기 있던 복잡한 단축키 대신 H를 넣어줘서 저는 눈을 껐다 켰다를 이렇게 쉽게 H만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뭐 이 이외에도 익스프레션만 복사해준 아까 그 카피 익스프레션 올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이런 바운딩 박스 보이시죠? 이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게끔 해주는 이 단축키 원래는 컨트롤 시프트 H인데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H도 뭐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짜리 단축키에 좀 더 할당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바꿔서 쓰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축키 세팅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되게 많은 기능들을 이제 어도비 측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각자 커스텀해서 사용하시면은 훨씬 더 능률이 오르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축키 세팅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키 세팅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현업에서 쓰는 노하우와 많은 팁을 정말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